여러분 안녕? 오늘 태국 LGBT 2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냥 체감상 느끼기에 젠더 관련해서 드라마나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체감하기로는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까워요. 아예 그런 문제들이 없다는 건 아닌데 정말 드물거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잖아요. 예민한 토픽이고 모든 나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막 싸우고 이러는데 뭔가 되게 평화롭고 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3년 동안 살면서 대체 그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뭔지 그게 너무 궁금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계속 대체 그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려고 2탄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태국 관련 영상을 올릴 때마다 태국인 친구한테 꼭 컨펌을 받긴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의견들과 다른 의견이나 관점을 가진 태국인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을 고려하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듣기로는 외국에서 뭐 미스 유니버스 같은 여성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여성 미인 대회 같은 거 그런 게 열리면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 태국 레이디보이랑 게이가 비슷한 그룹으로 묶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그룹의 사람들이 그 미스 유니버스에 나가는 태국인 여성 백스테이지 같은 곳에서 어떤 당당한 애티튜드나 자세, 태도 같은 것들을 코칭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자들이 어떻게 걸어 보통 그냥 걷지.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걷는지 생각해봐. 그냥 걷잖아. 근데 레이디보이들은 그냥 걷지 않아요, 여러분. 레이디보이들은 늘 가슴을 펴고 어깨를 활짝 열고 목을 길게 뺀 상태에서 굉장히 도도하고 당당하게 걸어요. 그런 애티튜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스 유니버스에 나가는 태국인 여성에게 코치를 해준다는 거야. 자신감 넘치는 그런 애티튜드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이걸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태국 레이디보이, 게이와 태국 여성들이 어떤 상호 보완, 상호 존중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젠더 간의 어떤 끈끈한 신뢰감 같은 거를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였다? 이 이야기가.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학창 시절에 우리가 학교에서 막 친구들을 사귀고 이렇게 그룹으로 다니잖아요. 레이디보이가 속한 그룹들은 보통 여성 소셜이에요. 태국인 남성들이랑도 친하게 지내지만 우리가 뭐 어디를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가는 정말 친한 친구들 있잖아. 그 그룹은 여성 그룹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학창 시절 때부터 계속 여성 소셜에서 자라고 그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여성 소셜에서 지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은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하거나 예술 계통에 있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하는 남자들. 태국 레이디보이들은 그렇게 학창 시절부터 여자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여자 화장실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자 학생들이 친해지면 막 화장실 같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태국 레이디보이들은 똑같이 그냥 여자들이랑 하는 거야. 그들의 어떤 그 관계성이 끈끈한 어떤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요소들에 있어서 드라마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레이디보이들은 보면은 보통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리스트 이런 것들로 많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의 방식 같은 게 엄청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진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우먼이나 걸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단순히 아웃핏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이미지에 대입을 해서 그 단어를 쓰는 느낌이 아니고요. 좀 더 그 여성의 마인드셋, 여성의 관점, 그리고 여성의 생각 같은 것들에 좀 더 기반하는 느낌?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성들과 같이 자라면서 그 가치관 같은 게 비슷하게 형성이 되니까. 그리고 태국이 약간 모계적 성향이 강한 나라거든요. 100% 모계 사회라는 건 아닌데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고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땅이나 집 같은 거를 뭐 여자들이 물려받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대요. 그리고 실제로 제 친구도 남매거든요. 오빠랑 여동생, 집 명의는 다 여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동아시아는 유교 기반의 가부장적인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젠더 관련해서 좀 더 보수적인 측면이 있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가족을 케어를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니고 가족 단위의 포용 문화가 좀 강해
영상에서 이런 측면이 레이디보이를 수용하는데 좀 영향이 있었다고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태국에 무에타이 레이디보이 선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대회에 나가잖아. 그러면은 남자랑 싸워. 왜 그런가 찾아봤는데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되게 나라가 LGBT 관련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데 비해서 또 법 제도 같은 것들은 좀 보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나눴거든요. 그런 대화들을. 그 무에타이 레이디보이 선수가 남성과 싸워야 하는 이유는 그 법적으로 그 사람의 성별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법 제도 때문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태국인들이 사고를 할 때 너가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고 너가 레이디보이라면 우리는 너를 여성으로 대하고 그게 당연한 문화지만 네 체급이나 힘, 골격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야 할 때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자신을 여자로 정의하고 나 레이디보이야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그 근육량과 체급 같은 거는 그냥 남자랑 똑같단 말이야. 태국인들 인식 자체가 너 레이디보이인 거 알겠어. 근데 너 체급은 남자니까 남자랑 싸워야지. 이게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태국인 친구에게 듣기로는 길거리에서 레이디보이랑 여자가 싸움이 났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감정적으로 막 점점 돼가지고 약간 위험한 신호가 보이면은 사람들이 약간 레이디보이를 좀 밀면서 약간 거리를 만드는 거죠. 여자하고 레이디보이 그 사이에.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을 했을 때 너 여자인 거 알겠고 너 레이디보이인 거 알겠는데 그래도 힘이랑 체급은 실제 여자와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다들 그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한다는 거야. 되게 수용적이고 관용적인 측면이 있으면서도 또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틱톡커 커플 중에서 레이디보이랑 톰보이가 결혼을 했어. 근데 톰보이가 임신을 해서 이렇게 배가 불러있는 커플 틱톡 영상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태국이 얼마나 젠더 관련 고정관념이 없고 그 젠더 수용성이 얼마나 넓은가에 대해서 좀 직면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걸 보면서 댓글에 이제 태국 사람들 반응이 다 임신 축하해 다 이런 내용이었거든? 이거 하나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넓은 건지가 그냥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느낀 왜 태국은 드라마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존재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의 정체성이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태국이 좀 많이 느리고 좀 올드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에 별로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 서류상에 내가 뭐 남자로 표시되어 있든 여자로 표시되어 있든 내가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 숨쉬는 이 세상에선 내가 원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니까. 근데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젠더 문제가 심한 이유들은 사람들이 어떤 제도적 관점에서 집착하는 요소가 있죠. 이 제도가 바뀌면 내가 원하는 성별을 제도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면 내 정체성이 확립된다. 라는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수용하지 않고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성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 반대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모습이든 너가 원하는 대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가 느려 터지고 아직도 구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경 안 쓰는 거야. 이게 제가 생각한 태국이 굉장히 건강하고 평화로운 LGBT 문화와 젠더 문제 같은 것들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태국의 레이디보이들은 여러분이 뭐 관광지에 가서 보셨겠죠? 레이디보이들을. 그분들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죠. 긴 머리와 노출이 있는 옷. 뭐 이런 옷을 입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태국의 레이디보이는 그런 아웃핏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레이디보이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자주 간 식당에 서빙 하시는 분 중에 레이디보이가 있는데 그분은 겉으로 봤을 때 그냥 남자예요. 근데
머리가 약간 곱슬기가 있으신 어깨를 약간 넘어가는 길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묶고 계세요. 아마 그 서빙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뭐 화장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고 옷도 그냥 뭐 티셔츠에 바지 입고 그렇게 계시는데 그분이 걸을 때, 말할 때 어떤 손 애티튜드 이런 것들이 레이디보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봤을 때 그 사람이 레이디보이 아니냐는 그 애티튜드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레이디보이의 모습은 진짜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그냥 남자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수염이 있어. 근데 그들이 말하거나 행동을 하는 게 레이디보이면 그 사람은 레이디보이인 거야.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늘 엄청 퍼펙트한 룩으로 나와요. 그 친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마치 무슨 시상식에 가는 사람처럼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친구를 딱 볼 때마다 Why are you so gorgeous every day? 친구는 항상 I don't know why. 막 이런단 말이야. 이게 저희 어떤 인사인데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고 진짜 아무거나 입어. 자기들이 원하는 거.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 제가 이야기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댓글로 같이 떠들어 봅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